그게 자네의 마지막 방을 포기하는 것이 될지라도. 빅터 프랭클은 언제 가스실로 끌려갈지 모르는 그 지옥 같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세수하고 면도했던 사람이 오래 버텼고 살아남았다는 팩트를 전합니다. 절망적인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을 지켜내려 노력한 사람이 결국 살아남고 승리한다는 생각. 절망과 후회가 내 삶을 잡아먹지 못하도록 우리는 단단해져야 합니다. 그 시작은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데서 출발합니다. 제가 결국 다 잘 될 것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요. 이게 바로 저의 비관론적 낙관주의입니다. 저는 좋은 세상 만들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정치를 하기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던 아주 오래된 생각입니다. 근데 이건 저의 오래되고 아주 단단한 생각입니다. 그런 단단함 때문에 이쪽 저쪽에서 집중적으로 음해받는 입장에서 계엄저지, 영부인 문자 익십, 통일교 만남 거절 등 혹시라도 빌미가 될 수도 있었던 여러 가지 유혹적인 선택의 상황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모든 용기 있는 사람들과 함께 가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1년간 우리는 일상이 파괴되는 장면들을 너무도 많이 목격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화요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 혹시 모르니까 핸드폰으로 일단은 역시 체크 때문에 핸드폰을 일단 켜놓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통영 방송 26년 6월 9일 방송 전쟁의 서막 이재명 순방 오늘 G7 떠나죠. 순방 환송식에 정청래가 불참했다. 근데 이게 불참한 이유가 좀 독특한데요. 정청래가 안 간 게 아니라 이재명이 오지 말라고 한 거예요. 정청래한테 아이 오지 마. 정말 충격받았습니다. 아니 이재명이 노골적으로 이렇게 정청래를 왜냐하면 정청래가 뭐 환송식이든 환영식 돌아올 때 환영식에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거든요. 이재명 대통령 된 이후에 순방을 할 때 한 번도 빠진 이제 처음 있는 일이에요. 정청래가 처음 불참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여기 사진에 보는 것처럼 지금 뭐 김혜경 사이드고 이재명하고 김민식 국무총리가 지금 이렇게 뭐 얘기를 주고받는 건데 김민식 총리가 이게 또 혼송식에 참여한 게 또 처음이라고 하네요. 대개 총리는 순방이 끝난 다음에 환영식에 돌아올 때 참여하는 게 관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출발할 때 환송식에 참여하는 게 이례적이다. 그리고 당대표인 정청래가 불참한 게 처음이다. 불참한 이유가 뭐냐? 이재명이 오지 말라고 그랬다. 내용은 그렇게 된 겁니다. 딱 감이 오시죠? 예, 그래서 제가 앞에 물음표를 찍어 놓은 게 드디어 전쟁의 서막이 올랐다. 물음표를 찍었습니다. 진지한지 아닌지는 두고 봐야겠죠. 그 다음 이제 한동훈에 관해서는 복당 문제 거리 두고 주민들에게 감사 인사에 열심이다. 한동훈 팔 거 없다. 저는 정말 이 말에 동의합니다. 한동훈이 뭐 굳이 숙이고 들어갈 이유가 뭐 있어요? 급할 게 없죠. 그러니까 모셔가든지 뭐 그 무릎 꿇고 와갖고 정말 잘못했습니다. 싹싹 빌고 저희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모셔가든지 아니면 뭐 끝까지 안 부르면
뭐 한동훈 갈 길 가는 거죠. 뭐 한동훈. 예. 제3지대에 있지 않습니까? 예, 한동훈 갈 길 가는 거지 뭐. 뭐가 아쉽습니까, 한동훈이? 하나 또 아쉬울 게 없다, 한동훈은. 그래서 이제 이 지금 하나 둘 셋 파이팅이 뭐냐면 여러분 그 한동훈의 페이스북 보면은 이 선거 때하고 똑같아요. 선거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선거 때하고 똑같이 뭐 여기저기 이거 이제 뭐야 뭐 수산시장 뭐 구포시장 이런 분들을 다 만나서 악수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참 한동훈의 성실성 믿을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이 얘기를 갖고 한번 오늘 또 필리핀이 약간 좀 필리핀 그 뭐죠? 인터넷 상황이 좀 안 좋아요. 네. 그래서 아, 어쨌든 방송 동안에는 큰일이 없기를 제가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그 좀 SNS를 보시는 분들은 아마 최근에 이거 엄청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거 관련된 영상. 지금 그 시진핑이 북한을 갔다 뭐 7년 만에 방문했다고 그러나 뭐 어쩌나 뭐 좀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요거 이제 뭐 조중동 같은 데는 이렇게 잠깐 요렇게 영상 보여주고 뭐 사진 보여주고 이런 게 하는 건데 그런데 이제 그 SNS에 보면은 이 영상 긴 영상들이 많이 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시진핑이 뭐 내려와 갖고 뭐 하는 거 여기 보면 이제 조그만 애들만 이렇게 뭐 꽃다발 이렇게 했는데 그 SNS 풀 영상을 보면 이 유치원생부터 시작해 갖고요. 아주 갓난쟁이에요. 딱 보니까. 걔네들이 이렇게 팡팡팡팡 뛰면서 흔드는 그 모습인데 유치원생부터 시작해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어른까지. 그 그룹이 있어요. 이게 무리들이 이렇게 갖고 예를 들어서 뭐 1소대는 갓난쟁이 어리들, 2소대는 초딩들, 뭐 3소대는 뭐 중고등, 뭐 이런 식으로 나눠 갖고 이렇게 딱 사열을 해 갖고 그 열광하는 장면도 있고 또 그 뭐야 이제 군대 와, 그 사이드카 하는데 그러니까 그 뭐야 그 오토바이 경찰이죠. 멋있어요. 정말 내가 봐도 아주 멋있고 그래. 제가 오만 그때 그 뭐야 레드카펫은 다 깔아놓고 정말 이제 제대로 보여줬다. 이 서커스 하는 장면도 영상에 있습니다. SNS 보시면 서커스 하는 영상도 있고 그렇게 해서 뭐 의장대 사열부터 시작해 갖고 완전히 정말 난리 법석을 치고 그 시진핑을 정말 황제 대우를 해줬다. 그렇게 제가 뭐 이 친구들이 아쉬운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니까 야 그냥 퍼줘. 막 퍼줘. 기분 좋게 막 퍼줘. 그러고 준비했을 거 아닌가요? 자, 또 한 가지 여러분한테 이제 방송 시작하기 전에 알려드릴 건 뭐냐면 드디어 이제 이란 전쟁이 끝나간다. 2주 정도 남았다. 그래갖고 뭐예요? 트럼프 말에 의하면 그냥 미국이 그냥 완전 승리다. 토탈 빅토리. 100% 승리다를 그냥 선언을 갖다 할 것 같다. 이런 겁니다. 2주 안에. 근데 이제 이 기사가 있는 반면에 또 어떤 기사가 SNS 이게 이제 뭐 조중동에서는 이런 얘기를 안 하는데 아직 SNS 보면은 이란이 그 이스라엘의 공격을 멈추라고 명령했다. 예, 공격 뭐야 스탑 명령이죠. 동시에 또 미국은 토탈 빅토리를 선언할 거다. 제가 어쨌든 간에 전쟁은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얘기했듯 3개월 안에 끝날 거다. 그래서 이제 5월 말까지 데드라인을 잡았는데 지금 이제 6월 9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약간 한 달이 넘어간 거네요. 4개월 만에 끝나게 되는 거네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지금요, 여러분 아시는 거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은요, 아직도 하고 있어요.
아직도 안 끝났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는 아직도 뭐 드론 폭격하고 뭐 무슨 뭐 원자력 시설이 폭격이 됐느니 어쨌느니 우크라이나가 아주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를 갖다가 이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여러분 이제 거의 끝나간다. 기름값도 좀 떨어질 것 같다. 그러니까 이란 전쟁이 끝나간다. 말씀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얘기를 갖다 좀 하자면 지금 이게 그 투표용지 부족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부정선거가 아니라 이제 부실선거라 한동훈 말에 의하면 부실선거다. 근데 이 문제를 우리는 그냥 지나치면 안 돼요. 그냥 구호 외치고 지나친 게 아니라 정말 저는 그 한국의 그 2030 세대들한테 정말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여기 보면은 뭐 그 대구에서 대구 중구에서 올라왔다고 그러는데 같이 쉬는 날 맞아서 대구에서 버스 타고 커플인 거 같죠? 예, 같이 쉬는 날 둘이 대구에서부터 방금 막 도착해서 월요일이라서 어제보다도 사람이 덜 모일 것 같은 힘을 보태주기 위해서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단순히 무슨 지금 이게 잠실에서 이게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일들이. 그런데 뭐 성북구에서 온 게 아니라 대구에서부터 버스를 타고 여기 집회 참석하려고 야 월요일이니까 이거 사람이 적으면 안 돼. 우리가 그걸 과시를 해야 돼. 그래갖고 대구부터 이게 커플이 데이트 코스로 데이트 코스로 시위 현장에 왔다. 딱 보면 좀 멋쟁이 같지 않아요? 두 사람 다? 그게 정말 감사해요. 이런 그 새로운 시대,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진 친구들이 정치를 외면하지 않고 그래도 관심을 갖고 이거를 지금 응원하고 있다는 게 정말 다행스럽다. 한국의 전망이 밝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또 여기 보면 이제 넥타이 부대도 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이제 인터뷰 내용은 회사 휴무 내고 왔다. 경기도 평택시에 계시는 분이 자기는 회사 휴무 내고 왔다. 지금 시민이 외치는 부정선거, 재선거 이 부분을 같이 저도 응원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라고 해갖고 어쨌든 이 문제는요. 그냥 지나가면 절대 안 됩니다. 그냥 지나가서는 안 된다. 어쨌든 한동훈 그 의원 말대로 이번 기회에 아예 이거를 그냥 끊어내야 된다. 이 선관위의 부실, 또 선관위의 구조적인 문제, 이거를 완전히 이번에 해결하고 끊어낼 건 끊어내고 정리를 반드시 해야 된다, 이번에. 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이제 뭐 한동훈 대표는 이제 국회의원이 됐으니까 충분히 가능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는 이 문제를 이렇게 길게 끌고 가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이제 조짐이 있습니다. 제가 좀 이따 설명을 왜냐하면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이걸 끌고 가봐야 자기네들한테 유익할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결국 이게 이재명 정부 안에서 일어난 것이고 그리고 선관위는 전통적으로 뭐야 민주당과 한편이다 이런 느낌으로 계속 분위기가 왔기 때문에 그런 선관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2-3년 전까지 이 민주당과 선관위가 친했는데 갑자기 뭐 이재명 대통령 다음에 민주당과 선관위가 원수가 됐다. 이건 아니잖아요. 계속 친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친한 상태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이게 민주당은 빨리 지금 이거를 불을 끄고 싶은 거예요. 그 불을 끄고 싶다는 그 표현이 어떻게 나왔느냐? 지금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민주당 주장인데 어쨌든 간에 국정조사에 속도전을 내겠다 해갖고 한병도 원내대표, 민주당 원내대표 이번 주 본회의 개최 투표용지 부족 국정조사 계획서를 보고할 것이다. 최단 기간 내에 특위를 가동할 것이다. 해갖고 국정조사를 빨리 시작하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원내대표는 그 다음에
정책위 의장 한정혜 민주당에는 막 특검 열어놓고 협의하자. 헌법상 개혁 방안까지 검토할 것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국정감사, 이쪽에서는 특검, 그리고 뭐예요? 살짝 제가 그랬죠. 민주당은 지금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 헌법을 개정하려고 한다. 왜 헌법을 개정하느냐? 거기 선거관리위원회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헌법에. 그러니까 그 단어를 갖다가 개정하면서 이제 빼야 되는 거죠. 그걸 갖다가 빼려면 그것만 뺄 수 없으니까 뭐예요? 5.18 정신도 수록하고 헌법에다가 뭐 기타 등등 자기네들이 그 개헌을 하려다가 실패한 내용을 다 쳐넣어갖고 한꺼번에 이참에 그냥 자기 뜻을 이루겠다.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진짜 그 선관위를 개혁할 의지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얘기했죠. 이 이재명의 전략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다시피 우리가 이제 이란 전쟁 과정에 우리 유조선이 이란에 그 미사일 공격이나 뭐 드론 공격이나 이런 걸 했어요. 맨 처음에 이제 드론 공격 갖다 해다가 나중에 이제 미사일 공격에 더 확률이 높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꽝 터지니까 트럼프가 알려줬어요. 그 이란에서 쏜 거다. 이란에서 쏴갖고 한국 유조선이 파괴된 거다. 그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얘기해 줬거든요. 이란 거라고. 근데 이재명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란 건지 아닌지는 조사해 봐야 된다. 이 조사, 정밀 조사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해갖고 질질질질 해갖고 한 달 만에 뭐예요? 알고 보니까 이란에서 쏜 게 맞네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한 달 후에는 뭐 분노가 다 식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거예요. 일단은 민주당이 뭐 국정감사한다, 무슨 뭐 특검 연다, 그러면 잠실에 더 이상 모이지 마라.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할 테니까 모이지 말고 이제 해체하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다 김 빠진 다음에 김 빠진 다음에 뭐예요? 우리가 뭐 해보니까 그냥 이렇게 갖고 뭐 한두 명 있는데 얘네들 자르고 얘네들이 주범이니까 자르고 그냥 끝냈다. 이렇게 하고 꼬리 자르기 하고 끝내려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영화에 보면 그렇다는 거야. 뭐 결과는 이제 한두 달 지나 보면 알겠죠. 어떻게 되는지. 그렇습니다. 제가 괜히 얘기하는 게 아니라 또 있습니다. 여러분 뭐 잘 아시는 그 쿠팡. 맨 처음에 쿠팡 천 몇백 명의 개인정보가 빠져나갔다. 그럴 때 정말 쿠팡이 망할 듯이 뭐 국세청 조사까지 했어. 국세청. 의원들이 가서 뭐 항의하고 무슨 대표 나와라 뭐 해라. 근데 뭐예요?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쿠팡은요. 그 털 한 끗도 건드리지 못하고 그냥 쇼한 거죠. 쉽게 얘기하면. 처음부터 쿠팡을 갖다가 없앨 생각을 안 한 거지. 쿠팡을 못 없애죠. 네, 쿠팡 없애면은 이재명 대북 송금 그게 걸려 있는데 어떻게 쿠팡을 없앱니까? 그 미국에서 아닙니까? 그리고 이미 쿠팡의 오너는 트럼프 행정부하고 엄청난 끈끈한 거기다 선거 유세 지원 자금에 뭐해 도네이션에 난리를 쳐갖고 완전히 그 직통 라인이 연결돼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모를 리가 없겠죠. 아니 모든 정보를 갖고 있는 국정원을 쥐고 있는 이재명인데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국회의원 해갖고 난리치고 뭐 한다, 세무감사한다, 국세청 조사한다, 된 건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궁금해갖고 이번에 한국 갔을 때 저희 그 뭐 누님들이나 쿠팡을 쓰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쿠팡 그거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뭐 아무 일도 없었어. 그리고 쿠팡에서 5천 원씩 5천 원씩 할인권 같은 걸 줘갖고 그 어카운트 가진 사람 모두한테 5천 원짜리 그런 할인권을 줘갖고 그걸로 그냥 끝났다 하더라고요. 팡팡 돌아갑니다. 저도 이번에 서울에 갔을 때 쿠팡에서 왕창 사갖고 갖고 왔습니다. 저는 쿠팡 어카운트 없앴다가 다시 등록했어요. 이번에 가갖고 다시 등록하고 왕창 사갖고 왔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갖다가 지금 쿠팡 사례도 들고 그 유조선 이란
미사일 맞은 거 그 사례들 그 왜 그러냐면 이게 이재명의 전형적인 전략이라는 거예요. 질질질질 그 순간에 분노를 갖다 외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 줄게 저렇게 해 줄게 막 뭐가 될 것처럼 막 국세청 조사하고 뭐 하고 막 이렇게 하지 갖고 '아 이제 뭐가 우리가 안 나서도 바로잡아질 모양이다.'라고 우리가 인제 해체가 되면 그때서 인제 꼬리 자르기 한두 명하고 끝난다. 아이 뻔해요. 이 레파토리가. 영화에 보면 그렇다는 거야. 네. 아이고 예. 유치원생 한동훈님 안녕하세요. 예. 잘 듣겠습니다. 다들 반갑습니다. 예. 우크라이나가 선전 중으로 러시아 파병에서 별 소득 없으니 다시 떼놈들에게 붙는 것 같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정경희님.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시진핑이 원래 시진핑은요. 그렇게 타국을 방문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중국의 그 리더들은 지도자들은 자기가 제가 그랬죠. 중화사상. 그러니까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중국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쉬우면 니네들이 와라. 그러니까 닉슨하고도 할 때 닉슨이 갔잖아요. 둥소평이 미국 간 게 아니라 닉슨이 중국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네들이 그러니까 주인이니까 객이 와 갖고 절해야지 왜 옛날에 뭐 사신 영접하듯이.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진핑이 북한에 갔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지금 중국이 코너에 몰려 있다. 코너에 몰릴 수밖에 없는 게 이런 거예요. 지금 이게 중국의 그 공장들이 다 멈춰설 지금 위기에 서 있거든요. 제가 얘기하는 것좀 베네수엘라 거기서 등을 후려쳐 갖고 정말 헐값에 그 뭐야 원유를 갖다가 사 왔는 원유 인제 두 곳에서 사 왔습니다. 베네수엘라 그다음에 이란 이 두 곳에서 등을 쳐서 정말 헐값에 해 갖고 공장을 팡팡팡 싼 값에 돌렸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이 기본적으로 그 베이스가 인프라가 싸다 보니까 그 가격 경쟁력이 있는 거죠. 결국 그동안 잘 먹고 잘 살지 않았습니까? 중국이 뭐 세계 뭐 생산 기지니 뭐니 그러면서. 하지만 중국이 인제 인건비 엄청 올라갔습니다. 옛날하고 달라요. 지금 이제 베트남이 인건비가 또 중국처럼 굉장히 올라가고 있다고 하네요. 자 그래 갖고 인제 경쟁력 없어지죠. 더군다나 싸게 사온 그 석유 때문에 그나마 버텼는데 이미 미국이 베네수엘라 장악했습니다. 미국 허가 없이 인제는 싸게 못하죠. 이란, 이미 인제 이란도 미국 손에 떨어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면은 이란이 어 쉽게 해서 공격 명령을 중단했다는 건 뭐냐면 그냥 항복했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냥 "목숨만 살려 주세요." 항복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뭐야 이란의 석유의 통제권은 누가 갖고 있느냐? 미국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협상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들었냐 미국이 정말 천문학적 달러 내가 숫자는 지금 뭐 몇 천억 달러인지 몇 조 원 달러인지 제가 기억은 좀 못하는데 자오간 천문학적 달러로 이란의 재건 비용을 미국에서 대겠다. 이게 조건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되면은 뭐 그냥 됩니까?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트럼프 같은 비즈맨한테. 그러니까 뭐예요? 재건 비용 될 테니까 그러니까 인제 그거죠. 뭐 거기는 석유니 뭐니 그건 다 미국의 통제권. 이렇게 되면 인제 중국은 사 올 데가 없잖아요, 싼 석유를. 왜? 굴소스가 다 막혔잖아요, 미국에.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코너에 완전히 몰린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웃 나라 북한하고도 잘 지내야겠다. 너마저 배신하면 안 된다." 하고 시진핑이 찾아간 게 아닐까. 그냥 뇌피셜입니다. 예. 그냥 영화 한 편 찍자 그러면. 안 그러면 원래 김정은이 가야죠. 중국을 방문했어야 되는데 굳이 시진핑이 북한을 방문한 건 그러니까 이제 황제가 또 오신다고 그러니까 이 선진 국가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 있는 거 없는 거 그냥 기둥뿌리 다 뽑아 기둥 허리 쫄라매고 기둥뿌리 다 뽑아 갖고 융성하게 대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이번의 사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
어쨌든 간에 이 선관위 문제는요, 지금 이 뭐 대학가에서도 계속 지금 번지고 있고, 뭐 쉽게 얘기하면 뭐 시국선언을 갖다 이게 왜 조짐이 지금 민주당이 바짝 긴장하고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제 4.19 혁명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우리 때는 4.19 의거라고 그랬는데 이게 뭐 혁명으로 바뀌어갖고, 근데 사실은 학생들은 뭐 혁명 이렇게 뭐 이렇게 정치적인 그런 게, 학생들은 순수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4.19 의거, 의로운 거사다, 그 조짐이 보인다는 거죠. 일단은 이게 세상이 뒤집어질 때 이게 이제 이 초기 증세거든요. 대학생들이 움직이는 거. 그다음에 뭐요? 두 번째는 뭐야? 넥타이 부대. 그러니까 회사원들 있잖아요. 대학생들 이제 다음 단계로는 이제 30대, 40대 이제 넥타이 부대. 근데 지금 이제 그 증세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대학생들 2030, 그다음에 넥타이 부대가 떴다. 그럼 뭐요? 이재명 정권이 흔들흔들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한동훈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지, 한동훈이 딱 뺏지다는 순간에 또 이런 예의가 또 나오고, 어쨌든 간에 기대가 됩니다. 네, 정병희님, 한동훈 의원님 대선까지 쭉 목말행. 이제는, 근데 여기 이제 한 가지 변수가 있는데, 한동훈의 지지 세력. 예, 지지 세력이 단순히 뭐 위도훈이나 자원봉사 갖고는 안 된다. 정당이 필요하다. 지지 정당이. 근데 제 의문은 항상 과연 국힘이 그 한동훈을 그 대통령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정당의 에너지가 있느냐? 저는 굉장히 그걸 좀 부정적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하나 남았다. 한동훈의 조건 중에, 대통령이 되기 위한 조건 중에 이번에 뭐 보여주고 능력 보여주고 진실성 뭐 이런 거 다 이제는 검증이 됐는데, 이제 딱 하나 남은 건 뭐냐? 한동훈을 대통령으로 만들 수 있는 정치 조직이 한동훈이 갖고 있느냐 없느냐. 그게 이제 숙제인 거야. 한동훈의 숙제가 그거다. 그런데 그 정치 조직이 국힘 정당 갖고는 안 된다. 예,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처럼 맨날 뭐 항동 뭐 무슨 복당을 시키느니 마느니 그거 갖고 장난치고 딜하고, 이런 정당에서 어떻게 그게 대통령 만들 수 있겠습니까? 예, 육천세 감독님, 2030이 가장 공정에 민감하고 이념이 아닌 이슈와 실리에 민감한 세대. 탱크데이, 개지를 떨더니 매불쇼 개혁들 탱크로 밀어버려야 한다는 극좌나 극우나 민주공화국자들과는 거리가 먼 조국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뭐 탱크로 밀어버려야 된다.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아주 치명적이에요. 2030이 엄청 열받았다. 아니, 뭐야. 스타벅스 커피 마시지 말라는 것도 열받는데, 이제 와서 그놈들은 탱크로 밀어버려야 된다? 똑같은 탱크인데,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기현생활님, 쿠팡이 싼 직원 쓰느라 중국놈이 개인정보 유출, 그래서 회원 탈퇴. 그런데 제대로 된 수사는 안 하고 쿠팡 때리기. 저변에는 떼놈들 계획경제 알리, 테무, 저거 물건 또는 떼놈들이 유통신학 장악 의도, 세세치과 극자 속셈. 처음에는 싸지만 다른 유통업체 망하면 독점으로 가려고. 뻔히 속내가 보이게 쿠팡 다시 가입. 아, 정말 지금 한동훈 님이 얘기하신 그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왜 쿠팡을 갖다가 죽이려고 했느냐? 그거는 뭐예요? 지금 쿠팡이 무소불위의 유통망을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실은 이게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쿠팡식의 그 유통 체인 이제 여러분 뭐 잘 아시는 옛날에 뭐 11번가 뭐 이런 게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 개 있었죠. 뭐 11번가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제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는, 지금도 찾아보면 계속 물건은 팔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데는요, 흑자를 못 내요.
적자거든요. 실질적으로 적자거든요. 쿠팡도 맨 처음에는 적자였습니다. 적자였는데 이 규모의 경제를 갖다가 키워갖고 어쨌든 간에 그 적자지만 계속 그냥 팽창을 했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그게 성공해갖고 그래 그렇게 해서 미국에 상장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 지금 흑자를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수익을. 그러니까 이게 이 온라인 그 플랫폼이 있잖아요. 그게 그 수익을 수익 구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거든요, 그게. 그렇게 해갖고 수익을 낸다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정말 기적적으로 된 거죠. 어떻게 운이 좋아서 된 거죠, 쿠팡이. 그러니까 뭐야, 이미 그 시장이 형성됐으니까 쿠팡이 망하면 뭐야? 얘기한 거 뭐 알라 뭐 테문 이런 걸 갖다가 해갖고 다 중국 거죠. 그 얘기를 갖다가 지금 제가 67년생 한동훈님한테 처음 듣는 얘기가 아니라 한국 갔을 때 여러 사람한테 들었어요. 네, 아주 여러 사람한테 들었습니다. 정말 이제 한국 국민들의 수준이 높아져 갖고 딱 아는 것 같아요. 이거 밀어내고 중국 플랫폼 하다가 장사하려고 하는구나. 열정님, 화요일 방송 잘 듣겠습니다. 네. 정경심 원내대표 되면 돌려막기. 근데 정점식이 될 것 같아. 내일 투표한다네요. 내일 선출한다네요. 근데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 한동훈에 관련된 제가 어제도 이제 잠깐 뭐 한동훈을 갖다가 복당시켜야 된다, 뭐 복당 반대한다, 뭐 이런 얘기를 갖다가 잠시 했는데 이제 내일이 투표 날이라고 합니다. 결정하는 날인데 여기 보면 너무 웃긴 게 이거예요. 여기 보시잖아요. 자, 김도읍. 한동훈 복당, 어제 복당해야 된다고 이제 두 사람이 얘기했습니다. 김도읍하고 서울정은 한동훈 복당해야 된다. 정정식은 뭐야?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된다? 하고 반대를 했어요. 자, 오늘은 180도 다 말이 바뀌었어요. 오늘은 뭐라고 그러느냐? 아니, 어제 한동훈 복당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한동훈을 싫어하는 애들이 나를 갖다가 안 찍는데 그러니까 뭐야? 말을 살짝 바꿔갖고 김도읍이 그 복당을 하긴 해야 되는데 최소 1년 후에 논의 가능하다. 그럼 뭐야? 복당 안 시키겠다는 거잖아. 1년이 무슨 정치 환경에서 1년이라는 게 그게 어마어마한 시간 아닙니까? 정치계라는 게 뭐 한 달 만에 휙휙 바뀌기도 하는데 이걸 갖다가 1년 후에 뭐 복당도 아니고 1년 후에 논의야, 논의. 논의해갖고 반대자가 많으면은 복당 안 시키겠다는 거지. 이게 정치인의 현실이다. 성일종 보세요. 어제 성일종은 뭐야? 한동훈 복당시켜야 된다고 얘기했다가 이게 뭐야? 자기의 기반은 친한계가 아니죠. 갑자기 윤어게인에서 짱돌 맞으니까 말을 또 살짝 바꿨어요. 한동훈 복당 서두를 일이 아니다. 왜 서두르냐? 천천히 1년 걸리던 2년 걸리던 10년 걸리던 서두를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나 좀 찍어줘. 뭐 이런 얘기고. 정점식도 말을 바꿨어요. 복당 반대하더니만은 한동훈은 뭐야? 당의 자산이다. 모아야 한다는 원칙에는 공감한다. 그러니까 언젠가 한동훈이 필요하면 당연히 함께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친한게도 나 좀 찍어주라. 이런 얘기예요. 오늘은 다들 180도 말을 바꿔갖고 그러니까 정치인이 배지로 움직인다는 게 맞다니까요. 이게 한동훈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아직은.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했듯이 한동훈이 대통령이 되려면 이런 정치 세력 기반 갖고는 안 된다. 그 어떤 정치 세력 기반이냐? 한동훈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그런 한동훈의 정당이 필요하다. 이렇게 자기가 필요할 때는 한동훈 복당시키겠다. 이게 표 떨어질 것 같으니까 1년 후에 논의가겠다. 이렇게 갖고는 안 된다. 이런 사람들 갖고는 아니 대통령이라는 게 정말 젖먹둥이같이 쥐어짜갖고 밀어도 될뚱말뚱한데 그때그때 자기 이익에 따라서 이렇게 뒤집고 저렇게 뒤집고 한동훈이 뭘 믿고 이런 사람을 믿고 어떻게 대선을 출마합니까?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국힘이 왜 한동훈하고 코드가 안 맞는지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육전회원님, 총선 패배하고 대통령 되어도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음. 총선 승리하고 대통령 되어야 국가 재건 가능. 그래서 신당 창당 수준으로 국힘 개조되든지 신당 창당 되든지 해야 총선 승리 가능. 그런데 국힘 신당 창당 수준 개조는 지난하고 성공 확률 낮음. 안 되죠. 신당 창당 수준으로 국힘은 개조가 안 됩니다. 뭐 이거는 팩트를 말씀드립니다. 제가 얘기했죠. 그 왜 안 되느냐? 아주 전통적인 민들레 뿌리처럼 깊게 보란 게 뭐예요? 철밥통 세력. 내 밥통은 지킨. 걔네들은 이제 좌파도 우파도 아니야. 내 밥통파야. 그다음에 거기 플러스 최근에 뭐가 접목됐냐? 극우들이 해갖고 또 민들레 뿌리를 내렸다. 그러니까 이 두 강적이 깊게 뿌리 내린 게 지금 국힘의 현실이기 때문에 아유, 한동훈이 거기서 지지받을 일도 없고 그냥 이용당하다가 불쏘시개로 쓰이면 모를까. 한동훈을 대통령 만들 리는 없다. 국힘이. 두고 보세요. 예, 제 말이 빈말인지는 두고 보시면 압니다. 예, 그렇습니다. 열정이 뭐 20명 모아서 교섭단을 만들면 다음 총선 성공할 텐데. 그러니까 그 뭐야 이미 이제 배지를 달았으니까 그 보여줄 게 있잖아요. 이번에도 뭐 선거에 관해서 벌써 법안을 3개나 내겠다고 장담을. 그런데 이게 참 이 풍작이 잘 맞는 게 한동훈 그 지지 하는 정치인도 좀 바뀐 거거든. 딱 이렇게 SNS 검색해 보니까 박상수 변호사 있잖아요. 박상수 변호사가 한동훈이 딱 던지면 예를 들어서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식으로 개정한다. 그러면 그걸 딱 받아갖고 디테일을 누가 그걸 하느냐? 박상수 변호사 하시다. 근데 박상수 변호사가 굉장히 실력이 있더라고요. 그 뭐 변호사 협회 무슨 부의장까지 하고 그래도 꽤 능력이 인정받는. 그러니까 요새 박상수 변호사가 굉장히 많이 떠. 한동훈이 배치단 이후로 박상수 변호사가 여러 종편에 나와갖고 지금 패널로 불려다니기 바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팀워크가 잘 맞는다 지금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이고 지금 아이고 80분이 보고 계시는데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200분만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제 한통령 방송이 구독자 14,000명 돌파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알파파님, 한동훈 의원께서 잘 품어 만들어. 예, 그렇죠. 지금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는 굉장히 여유 있는 행보를 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그 썸네일에 쓴 대로 한동훈 대표는 지금 뭐라고 그러냐? 뭐 서두를 필요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동훈 대표하고 오세훈이 뭐 식사를 같이 했다고 제가 얼핏 이게 검색하면서 본 것 같은데 오세훈 오늘 이제 언론에 난 기사는 뭐냐면 한동훈한테 당부를 했대요. 오세훈 시장이. 복당 문제 서두르지 마라. 정치 성벌로서 진심 어린 당부다. 그래야 한동훈 의원에게도 길이 열리고 당도 쇄신할 수 있다. 그렇게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정치 선배로서. 예, 한동훈이 뭐 답변을 이렇게 했다고 하네요. 제 생각도 역시 정확히 일치한다. 그러니까 뭐 복당 서두르지 말라는 거에 대해서는 뭐 한동훈이 동의한다는 거죠. 자기도 뭐 그렇게 서두를 생각 없다. 그래갖고 지금 열심히 붙고 다니면서 뭐 서동요 전략, 뭐 아이들하고 들어가고 여러분 SNS 한동훈의 페이스북에 보면 애들 만나갖고 나 붙었어. 아저씨 붙었어. 왜 우리가 시험 보면은 뭐 대학 붙었다 떨어졌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뭐 배지 달았다 하는 표현 그런 것처럼 그 아이들 수준에 맞는 얘기를 하는 거죠. 나 붙었다. 아저씨 붙었다. 너무 재밌어요. 요즘 한동훈의 페이스북 영상들이 재밌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부가 안에 진정 지원, 구보시장 노동. 아니 계속 있잖아요. 당선이 돼도 이거 계속 들고 다녀. 감사합니다.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팻말 있잖아요. 그거 들고 다니면서 지금 인사를 하고 있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복당 문제에 대해서 뭐 한동훈은 어쨌든 거리를 두겠다.
뭐 서두르지 않겠다. 그리고 이제 주민들에게 감사 인사하는데 더 열심을 내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뭐 여기 뭐 오세훈 시장이 뭐 정치 선배로서 뭐 진심 어린 당부 뭐 이런 건데 제가 볼 때는 좀 이거는 좀 약간 뭐라 그러나 좀 웃긴 얘기라고 그래야 되나? 아니 도대체 정치인 오세훈으로서 배울 게 뭐가 있죠? 예를 들어서 박근혜 탄핵에 앞장서고 그다음에 뭐요? 그것도 모자라 김무성하고 당 뛰쳐나가가지고 당 만들고 그러다가 흐지부지 돼갖고 또 당이 그냥 없어지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본인은 그 뭐야 서울시장 걸고 베팅을 했잖아요. 서울시장 직을 걸고 무료 급식 하느냐 마느냐 해갖고 결국 져갖고 이거 뭐야 서울시장 놓고 땅 따먹기 한 거 똑같잖아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때. 아니, 아니 급식을 갖고 무슨 그 서울시장직을 걸고 이게 국민을 알아도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그래. 너무 쉽게 당선이 되면 오세훈이 젊었을 때 그 잘생기고 멋있게 생겼다. 그리고 여성분들이 많이 찍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너무 쉽게 당선이 되니까 무슨 뭐 베팅하듯이 도박판에 베팅하 집문서 던지고 베팅하듯이 서울시장하고 베팅하다가 져갖고 결국은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도대체 저는 오세훈한테 정치 선배로서 한동훈이 배울 게 뭐가 있을까 정말 굉장히 궁금해요. 굉장히 궁금해요. 눈치 보는 거? 여기저기 눈치 보다가 딱 요쪽이 유리하겠구나 이렇게 가는 거? 뭐 그런 걸 배우라는 거예요. 뭐 뭘 배우라는 거예요? 눈치 보다가 서울시장 오선한 거. 한동훈하고는 오세훈하고는 너무 컬러가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뭐 정치적으로 배울 건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네, 석장님, 정년실 되면 희망 없음. 근데 정년실이 뭐 거의 99%. 그러니까 내일 보시면 내일 결론이 나온다니까. 제가 내일 방송할게요. 누가 됐는지, 뭐 정년실이 될 확률 99%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파파님, 귀여웠어요. 예, 한통님, 맞습니다. 오세훈, 대권도 생각하시겠죠? 예. 근데 여기 이제 또 하나 이제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거예요. 지금 이거를 갖다가 이 분노 이게 굉장히 있잖아요. 이걸 갖다 잠재우기 위해서 지금 엄청나게 지금 난리가 났어요. 지금 2030들이 난리가 넥타이 부대 모이고 대학가 지금 뭐 시국선언 하겠다 난리가 나고 뭐 총학생회 12개 총학생회가 모여서 지금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런 게 쇼라는 거죠. 일종의. 예. 쇼인지 아닌지는 이제 나중에 보면 알겠지. 자, 속보로 지금 뭐가 계속 뜨느냐. 법원 잠실 투표용지 보관상에 든 증거 보존 명령. 법원 잠실 투표 촬영한 CCTV 영상도 보존 명령. 법원 잠실 투표용지에 보관상에 든 증거 보존 한 유권자가 서울시장 선거 효력에 이의를 제기해 갖고 선관위가 서울시장 선거 무효 선거 소청을 접수했대요. 오세훈이 잠 못 잘 것 같아. 아니 서울시장 선거 무효? 다시 투표하면은 정원호가 될 텐데. 잠 못 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지금 돌아가니까 오세훈은 지금 어떤 스탠스를 취할 수밖에 없느냐? 이런 거죠. 이런 거죠. 자, 오세훈 뭐라고 하냐? 장동혁은 지금 전면 재선거를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서울시장 재선거 열리기를 원하는 정치인들도 일부 있을 것이다. 당락 떨어지고 붙고 바꿀 만한 중대 위법 아니라면 전면 재선거는 못 치른다. 서울시장 선거 못 치른다. 이게 당락을 바꾸냐? 지금 6만 표 이상 차이 났는데 재선거 하면 이게 바뀌냐? 송파 뭐 2천 표인가요? 2천 표인가 뭐 몇천 표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결론은 뭐예요? 6만 표 차이로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C컵하고 오세훈은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뭐 어쨌든 간에 신청을 했으니까 선관위가 이거는 뭐 이렇게 접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서울시장 무효 선거 무효. 이게 뭐 법적으로 다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신청한 거니까.
지금 이렇게 생쇼를 하면서 쇼가 아닌지 이제 두고 봐야 되겠지만 이렇게 하면 이게 의혹이 뭐라고요? 이거는 이거를 갖다 일단 진압하기 위한 거다. 이 분노 표출 2030의 분노 표출 진압하기 위한 거다. 그 증거가 뭐냐? 경찰은요, 지금 무식하게 강경 진압을 하고 있어요. 거기 투입된 경찰은. 이거 보세요. 현장 경찰, 중국 공안의, 그러니까 중국 공안 의혹이 있을 정도로 무자비한 지금, 여러분 혹시 영상 중에 그런 영상이 있어요. 이거는 뭐야, 조중동에서는 얘기 안 하는 건데, 어떤 영상이 SNS 돌아다니냐면 경찰 4명이 그 한 70 이상 70 이상 먹은 그 노인이죠. 나이가 많이 들어 보여. 그분을 갖다가 질질질질질 끌고 이렇게 옮기는 질질질 끌어서 옮기는 그런 영상이 있어요. 근데 그 영상 이게 지금 엄청 지금 많이 돌아다니고 있고요. 그러니까 뭐야, 극우들 있잖아요. 뭐 장동혁 그 당권파라는 그구들이 우르르 몰려가 갖고 뭐 주진우를 비롯해 갖고 경찰 청장한테 따지는 그 영상이 있거든요. 그래갖고 그거 보셨습니까? 질질 끌려다니는 거 보셨습니까? 아, 제가 그 영상 미쳐보네. 아니, 이게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질질. 그렇게 해갖고 하는 게 있는데 지금 경찰은요, 무자비한 지금 진압을 하고 있어요. 이거 영상에 보면 다 나옵니다. 질질질 끌고 다니는 영상이 있어요. 그 무자비한 진압을 하고 있고 지금 후속 타로 뭐예요? 그 잠실에 보면 이제 핸드볼 여성 유소년 국가대표 소지품 검사도 하고요. 이게 소지품 검사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소지품 검사라는 건 뭐예요? 걔네들이 흔히 얘기하는 전두환 시절에 했던 거 아닙니까? 지나가다가 마음에 안 들면은 여봐 학생 가방 좀 열어봐. 그건 뭐 있어? 탈탈탈 털던 그 시절에 저도 학교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 시절에나 했던 걸 갖다가 경찰이 지금 그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1980년대 했던 짓을 갖다가 그렇게 강경 진압하고 있고 아시아 게임 선수들 뭐 노트북 등 경기장 안에 보관하고 있었는데 항공권을 먹고 나서 이게 노트북으로 항공권을 끊어야 되는데 강경 진압. 지금 경찰은요 무자비한 진압을 하고 한편으로는 무자비한 진압을 하면서 왜 이게 확산되면 안 되니까 한편으로는 뭐야 달래는 거죠. 우리가 다 이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민주당도 뭐예요? 민주당도 지금 이 뭐야 국정조사를 갖다가 빨리 할 거고 특검도 할 거고 헌법도 개정할 거고 그러니까 왜요? 모이지 말라는 거야. 더 이상 모이지 말라는 거야. 이제 모이지 않으면 뭐예요? 국정조사도 하나마나 특검도 하나마나 이렇게 용두사미로 끝내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뭐 아니 여태까지 해온 패턴이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쿠팡 예를 들어서 설명했지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너무 기가 막힌 게 뭐냐? 이 와중에 이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굴까요? 재선거. 이게 뭐야? 모자 푹 눌러 쓰고 마스크 쓰고 이거 누군지 모르잖아요. 확대해 보니까 뭐야? 짱동혁이다. 자기 대학생 되고 싶은 모양이야. 짱동혁이다. 재선거. 근데 이걸 갖다가 어디서 했느냐? 이게 장동혁의 자기가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이다. 뭐 한심하지 않습니까? 이런 국힘이 어떻게 한동훈을 갖다가 서포트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열정님, 명태균 같은 사람 조심하라. 요걸 배워만 되겠네요. 명태균이면은 뭐야? 오세훈하고 그 누구죠? 개혁신당 대표하고 생각이 나네요. 이준석. 예. 아니 근데 저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참에 저는 이거를 갖다가 사전 투표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사전 투표 안 하는 나라 굉장히 많거든요. 프랑스도 사전 투표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대만도 사전 투표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그냥 그 한동훈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사전 투표가 말이 많으니까 사전 투표하지 말고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당일 투표를 갖다가 3일 동안 투표하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한동훈이? 그게 맞지 않습니까?
아니, 이게 왜 그러냐면, 자꾸 이런 빌미를 준다는 거야. 지금 장동혁이, 지금 주장하는 게 이거잖아요. 이게 사전투표를, 조사를 해보니까, 이렇게 송도 1동하고 송도 2동 전혀 별개의 표죠. 근데 이게 어떻게 똑같이 숫자가 나올 수 있냐는 거지. 박찬대 3030표, 유정복 1440표. 또 마찬가지로 송도 2동도 박찬대가 3030표. 이런 게 10곳이나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10곳이나. 광주, 전남 10곳이 그러는데 인천의 그 유정복 지금 떨어졌잖아요. 유정복 시장이 주장하는 것도 인천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 시비에 걸리지 말. 이것도 뭐야 장동혁에 의하면 6억분의 1의 확률이랍니다. 똑같을 수가 있는 게 계산을 해본 6억 분의 1의 확률이다. 이런 거는. 그러니까 자꾸 이런 거에 자꾸 빌미를 주고 하느니 한동훈 의원 말대로 그냥 사전투표 없애고 이 사전투표가요 한 지가 오래가 아니에요. 그 패널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전투표를 만든 게 박근혜 정부 때 만들었다 하더라고요. 사전투표 제도를. 그러니까 그게 오래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전투표가 그렇게 말이 많으면 그냥 과감하게 없애고 당일 투표를 갖다가 3일을 하자. 한동훈 얘기대로. 그러면 될 거 아닙니까? 3일 동안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공휴일 하루. 양쪽으로는 그냥 일하면서 투표해라. 뭐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3일 투표. 한동훈 천재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장동혁은 그렇게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한동훈도 뭐라고 그랬느냐. 제가 이게 하나 둘 셋 파이팅 이거 썸네일로 썼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얘기할 때 그 한 아주머니께서 사진 찍은 다음에 한동훈한테 물어봐요. 근데 장동혁 왜 안 물러나요? 이렇게 물어봐. 이 흰옷 입은 아줌마 있잖아요. 이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장동혁 왜 안 물러나요? 그런데 한동훈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조금 있다가 물러날 겁니다. 좀 기다려 주세요. 조금 있다가 버티지 못합니다. 결국은 물러날 거예요. 조금 있다가 물러날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도 뭐 장동혁 끝까지 버티지 못하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공희이님 장시하자마다 얼른 물러나 한동훈 의원이 다 해 나갈 것이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장동혁 입장에서 보면 이번에 물러나잖아요. 그러면 장동혁은 정치생명 끝나는 거죠. 예, 재기가 좀 불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드디어 이제 어쨌든 내일 원내대표 이제 그거는 보시고요. 이제 중대한 싸움이 바로 이겁니다. 이게 이제 얽혀 있어요. 어떻게 얽혀 있느냐? 이재명과 정청래 그리고 이재명과 한동훈 이 싸움이 앞으로 이제 큰 싸움이 될 거다. 이재명과 한동훈의 싸움은 뭐죠? 그 뭐야 한동훈이 계속 얘기잖아요. 그 뭐야 공소 취소 그거 강행하면 나는 탄핵 들어간다. 근데 이재명은 뭐예요? 공소 취소해달라는 거잖아요. 어제 제가 방송했잖아요. 그 기자회견 하면서 아니 아니 검찰도 잘못한 게 있으면 바로 잡아야 될 거 아니야. 취소해라. 뭐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한동훈과 이재명의 그 공소 취소권으로 가고 이게 엄청난 이제 고래 싸움이 시작될 거고 또 하나는 뭐냐? 오늘 아예 전면전을 한 거니까 이재명 쪽에서 먼저 전쟁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오지 마라. 이렇게 있잖아. 오지 마라. 너 필요 없다. 오지 마라. 그랬더니 굳이 이 민주당은 뭐죠? 이 지금 당권을 쥐고 있는 게 정청래 쪽이니까 굳이 그 쪽팔림을 갖다가 면하기 위해서 어떻게 지금 해명을 하고 있느냐? 왜 오지 말라고 그랬느냐? 청와대 측에서 간소화 취지로 당에 전달해서 당대표 오지 말라고 그랬다. 간소화 취지로. 그러니까 변명을 하더라도 좀 그렇다게 이제 간소화하면은 당대표를 자르는 겁니까? 참 너무 어이가 없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보세요. 친명에서는 뭐라고 비아냥거리느냐? 이재명이 안 간 게 아니라 못 간 거다. 왜? 초대를 안 했기 때문에 오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못 간 거지.
정청래가 안 간 게 아니다. 이게 뭐예요? 고소하다, 쌤통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친명들은. 넌 이제 끝났어, 죽었어.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정청래의 행보를 보세요. 이게 범상치가 않은 게, 자, 그래갖고 왕따 당했습니다. 너 오지 마. 하고 김민석을 갖다 딱 옆에 두고 다정하게 컷을 갖다 찍었어요. 이거 영상이에요. 영상인데 제가 컷하다 보니까 사진처럼 나온 거죠. 그런데 정청래는 그 시간에 어디 있었느냐? 이원택 이번에 그 전북지사 도지사 여기 올인해 갖고 결국은 딴 선거를 망쳤다고 그랬잖아요. 서울시장 놓치고 그다음에 뭐야 평택을도 놓치고 그다음에 부산도 놓치고 저 중요 대안들을 다 놓쳤다. 왜? 이원택이 안 되면 안 되니까. 예. 반드시 됐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야? 나는 내가 내 사람 이원택하고 점심 먹고 선운사 가갖고 스님한테 이 난국을 어떻게 뚫으면 좋겠습니까, 스님? 고견을 부탁합니다 하고 차담회를 했다. 차를 한 잔 마시고 왔다. 이게 심상치 않은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이재명과 정청래의 싸움은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됐고, 이게 쉽게 끝날 싸움은 아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죽어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누가 죽을 것 같으냐? 이재명이 죽을 것 같다. 정청래가 죽을 것 같지가 않다. 왜? 여기 보시면 이게 나와 있어요. 주진우. 이 주진우 기자는 공교롭게 이 주진우가요, 국힘의 주진우하고 이름이 똑같아요. 동명이인이에요. 이 주진우는 누구냐? 그 뉴스공장에서요, 같이 방송하는 사람이 주진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정청래파라고 봐야겠죠. 네, 정청래. 제가 그랬잖아요. 김어준, 정청래, 문재인이 한 팀이다. 그럼 주진우는 뭐냐? 김어준하고 한 팀이다. 그러니까 이제 정청래를 지지한다 이렇게 생각했죠. 자, 여기 보면 이제 서울시장 선거 가장 많이 돌아다니는 이슈가 정원호는 주사파 빨갱이 이게 이제 댓글 조작 사건. 당선되면 괜찮다는 논리가 아직도 통용되는 듯 오세훈 캠프 댓글팀 운영 의혹을 부각시켰다. 그런데 주진우가 이렇게 자기 방송에서 주장을 하니까 그럼 오세훈 쪽에서 반격을 해야 되는데 뜻밖에도 민주당에서 반격을 한 거예요. 민주당에서. 뭐라고 반격했느냐? 선거 패배의 탓을 정청래 대표가 아니라 오세훈 시장 측의 불법 행위로 돌리려는 시도다. 정청래가 잘못한 게 없다라는 백업을 갖다가 지금 주진우가 하고 있는 거다. 이건 뭐예요? 이건 이제 대놓고 전면전이죠. 이쪽에 정청래파, 이쪽에 이재명파, 완전히 뭐 유튜브도 이제 완전히 정청래파와 이재명파로 갈리고 정치인들도 완전히 정청래파와 이재명파가 두고 이제는 뭐예요? 네가 죽던 내가 죽던 하나는 태양이 두 개일 수 없다. 이 전쟁으로 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지금 이 전쟁에 참여하고 있다. 정치는 지금 대표적으로 김영진, 송영길 이쪽이 지금 이재명에 서 있고 그다음에 뭐야? 정청래 쪽에는 조승래, 최민희가 지금 정청래 속에 서 있고 지금 이제 정치인들도 이렇게 딱 이재명이냐 정청래로 갈려갖고 이제 큰 전쟁을 앞두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제 이 와중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8월 17일인가 당대표를 뽑는데요. 이제 두 달 남았잖아요. 이게 두 달 동안에 과연 정청래가 이 난관을 뚫고 다시금 당대표로 당선이 될 수 있을까? 아니면 김민석이 당을 장악할까? 김민석은 대놓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으로 돌아가 이재명 뒷받침하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뭐야? 딱까리 내가 하겠다. 이재명 딱까리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뭐야? 연임 전망 정청래. 그러니까 지금 언론에서도 정청래가 그래도 연임하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일면 정청래 강성당원 의견을 청취했다. 강성당원은 뭐예요? 김어준 방송을 즐겨보는 구독자들이죠.
200만 명이 넘습니다. 구독자가. 그래서 이제 큰 전쟁을 앞두고 있다. 한동훈과 이재명의 공소 취소에 관한 전쟁. 그 다음에 뭐 이재명파와 정청래파의 이 당권을 놓고 나는 정말 피비린내 나는 전쟁. 누가 거기서 죽임을 당할 것이냐? 누가 승기를 잡을 것이냐? 그거는 뭐예요? 8월 달에 결정이 된다. 누가 당대표가 되는지. 네, 유선세 감독님, 사전투표는 편리성이라는 미명하에 투표 결과를 왜곡할 수 있는 부작용이 강합니다. 투표 전날에도 별의별 변수가 생기는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사전투표에서 잡놈을 찍었는데, 본투표 전날 잡놈 실체가 드러났던 거 표를 물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본투표 날을 2, 3일로 늘리는 게 맞음. 예, 그게 이제 한동훈의 주장이에요. 본투표를 늘리자, 사전투표 없애고, 그게 한동훈의 주장입니다. 어쨌든 그 한동훈처럼 아이디어도 많고 또 이게 국민을 두려워하는 그리고 믿을 만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이 일단은 배지를 달았다. 국회로 입성을 했다는데 큰 우리가 희망을 갖는다. 말씀드립니다. 예, 지난 일주일 동안 한통영 방송 후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한통영 방송과 이렇다라 방송 6월 1일에서 6월 8일까지 구독 후원, 기업은행 계좌로 후원해주신 분 오두막님 감사드립니다. 슈퍼챗으로 후원해주신 분 보이스 헤븐님, 사필규정님 감사드립니다. 멤버십으로 후원해주신 검사 등급의 이미숙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그 오두막님이 구독 후원, 기업은행 계좌로 5만원, 또 사필규정님이 슈퍼챗으로 5만원, 보이스 헤븐님이 또 슈퍼챗으로 US 달러, 100달러 이렇게 큰 금액을 후원해 주셔서 일주일 동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알파파니 이재명도 김민석을 당 일의 최고다라고 그런 얘기 했다네요. 예, 김민석 총리가 최고의 총리다. 그렇게 지켜 세웠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아까 김민석 총리가 그 얘기했잖아요. 제가 당으로 돌아가서 이재명의 따까리를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싼똥 다 치우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둘이 뭐 충적이 맞는 거죠? 이렇게 되면. 여기 보여드린 대로 김민석 당 돌아가서 정부 뒷받침할 것이다. 아니 원래 당정은 물론 이렇게 하지만 당정은 또 견제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뭐 이재명이 하라는 대로 다 하면은 그게 아니죠. 예. 열정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석자님 사전투표는 신뢰를 이미 잃었다. 이번 일로 더더 속은 느낌입니다. 정말 그 한동훈 대표가 제대로 한번 어차피 이제 법안을 이제 3개 지금 발의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거법 개정안도 해갖고 뭐 사전투표 없애고 그 당일 투표를 갖다 3일을 하자 차라리. 그 안도 한번 좀 네 번째 법안으로 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이 국감받고는 이제 다음 문제입니다. 예, 국감받고는 일단은 한동훈이 그걸 갖다가 제안해서 국민적인 지지와 동의를 갖다가 얻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정말 이게 맞다, 그 한동훈 법안이 맞다라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그거를 묵살하고 통과를 안 시키면 그 데미지는 다 누가 믿느냐? 민주당이 다 믿는. 그러니까 한동훈의 역할은 그건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좀 한동훈 대표한테 기대를 좀 해봅니다. 아이고, 오늘도 1시간 넘는 방송에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전 또 내일 수요일에도 벌써 아이고 이틀이 지나가 버렸네. 할 일은 많은데. 예, 내일 수요일도 저녁 7시 30분 한통영 정기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화요일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육실사 감독님, 전북을 핑계로
찐명계가 강력하게 주장을 내세우는 것이지 사실 개타당 안고 없는 찐빵승리 정의긴 패널 용어의 책임은 찌시 6할 쩔레 때 대권 홍보가 사활이죠. 아 정말 맞는 말씀이네. 찌 찌새우빨질은 그거죠. 공소취소 특검. 그리고 부동산. 서울에서는 부동산, 대구에서는 공소취소 특검. 6할 맞습니다. 찔레 대정권 홍보가 사활. 아니 그 뭐야 대권 홍보하다가 오빠라고 해봐 오빠 오빠 하다가 결국 하정우 말아먹은 거잖아요. 오빠 오빠 말아먹은 거잖아요. 전례가 되는 순간 찌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니 진명계가 더 발광 윤어게인 장구질 장찌질과 찌색의 딸 전례 극우 독자 유튜버들 다 쓰레기들 다 정리가 되길 바랍니다. 네, 알파벳. 그러니까 그걸 정리하려면 결국은 이제 그냥은 정리가 안 되고 결국 한동훈이 대통령이 돼야 이게 근본적인 정리가 될 수 있다. 말씀입니다. 예, 알파파님 수고 많았어요. 이거 감사합니다. 예, 육신 장관님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다들 반가웠습니다. 저도 반가웠습니다. 예, 좋은 글 많이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동훈님.